님들 반갑습니다. 야, 오늘이 벌써 3월 6일인데, 야, 요즘 연일 그냥 며칠째 이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 안동을 다녀왔는데, 와, 그 안동도 지방이라 이제 좀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예 그냥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뿌옇게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아서 참 걱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공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참 이거는 인간 모두의 문제인 것 같고 다들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들을 좀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풍당당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야, 첫 봤다 그냥 시작하자마자부터 별풍선 10개를 그냥 슉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미세먼지 많으니까 건강들 다들 조심하시고요. 네, 안동 다녀왔어요. 안동 다녀왔습니다. 스마트팜 때문에 안동 다녀왔습니다. 스마트팜. 그거는, 네. 안동 사투리 다녀왔니껴? 다녀왔니껴? 안동 사투리 잘 못해요. 그랬니껴? 그건가요? 하여튼. 안동 하면 유명하죠? 안동 하회탈, 안동 간고등어, 안동 삼배모시, 안동 찜닭, 많이 있네요. 그죠? 자, 정책자금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짠! 어이구, 잠깐만요. 짜자잔. 네. 32번째 전략인데요. 32번째 전략, 그랬니껴, 101호니껴, 102호니껴, 뭐 이러네요. 그죠? 101호, 102호 전략입니다. 최근에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의 2019년도 1차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1차 사업. 이제 2차 사업도 이제 나오겠죠.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후 7년 미만의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중기부의 R&D 지원 사업인 것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창업 후 7년이 넘은 기업도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어디서 어디까지를 창업으로 보는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지난 2015년도 당시 중기청에서는 이를 문서로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자나 주 업종 또는 주 생산 품목을 변경하지 않고서도 창업 기업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여기에 분명히 예시되어 있습니다. 즉, 동일한 대표의 동일한 업종,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창업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서로 정의를 하게 됐는데 대표자나 주 업종 또는 주 생산 품목을 변경하지 않고서도 창업 기업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여기에 분명히 예시되어 있습니다. 즉, 동일한 대표의 동일한 업종,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창업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받냐고요?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유의할 점은 하나 있어요. 자, 유의할 점은 3가지 정도 있는데, 유의할 점은 새로 설립하는 회사가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 사업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법인 사업자로. 개인 사업자로 설립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전에 있던 대표자의 업력에 기업의 업력이 자동 포함되므로 반드시 법인으로 설립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게 유의할 점입니다. 반면 기존에 있던 사업자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난 후에 절대로 기존 사업자를 폐업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자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절대로 폐업해서는 안 됩니다. 즉,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유지를 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게 되면 새로운 법인 설립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동일 대표의 동일 업종,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법인 전환으로 보고 있으며, 기존 법인을 폐업하고 동일 대표의 동종 업종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이를 사업 승계로 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게 되면 새로운 법인 설립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동일 대표, 동일 업종,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 전환. 기존 법인을 폐업하고 동일 대표, 동일 업종,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법인 설립을 할 때 이럴 때는 사업 승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는 절대로 기존 사업자를 폐업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사항이 바로 신규 법인 설립의 장소가 기존 장소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 사업자가 101호였다면 새로운 법인 사업자의 주소는 최소한 102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동일 장소에서 개인이 법인을 창업한다면 이것을 형태 변경으로 보는 것이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동일 장소에 있는 법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대표의 동일 업종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이것은 엄연한 위장 창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법인의 설립을 하는 경우에 장소가 반드시 기존 장소와는 달라야 이것을 창업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하는데 이것을 다시 정리 한번 해보자면 설립하는 회사는 반드시 법인으로 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절대로 폐업을 해서는 안 되며 끝으로 신규 법인의 설립 장소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만 동일 대표, 동일 업종,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신규 법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규 법인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창업 전략을 우리 코테라에서는 101호, 102호 전략이라고 명명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 주의 당부를 드리자면 제사보다 제밥에만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설립 목적은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의 효과적인 이윤의 창출과 극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창업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창업 과제 신청을 위해 일부러 법인을 새로 창업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낼 수는 있지만 떡 보려고 일부러 제사 지낸다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어리석은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새로 법인 설립한 김에 창업성장 과제를 이용하라고 하는 말씀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말씀드린 창업 기업만큼이나 우대를 받는 뿌리 기업에 대해 알아보고 6대 뿌리 기업을 한 번만 들어도 평생 기억할 수 있는 열소주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술 먹방은 아닙니다. 해놨는데 술 먹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술 먹방 불러와서 술 먹방 할 수도 있죠, 뭐. 별풍선 알라뷰.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2019년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 공고. 와, 별풍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019년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 공고가 났는데 이게 중소 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공장 구축 고도화 및 컨설팅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 혁신 경쟁력 향상에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신규 구축도 있고, 고도화도 있고, 대중소 상생형이 있고, 시범 공장 업종별 특화, 로봇 활용 제조 혁신 지원, 스마트 마이스터, 스마트화 역량 강화,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자기 기업에 맞는, 사업으로 지원을 하면 되고요. 정부 지원 기업당 최대 1억 원, 어떤 거는 0.5억 원, 뭐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지원비가 있고, 자부담이 50%입니다. 자부담이 50%고요. 수시가 있고, 전문가가 진행해서 2월 18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하는 시범 공장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자, 사업 개요는 말씀드렸고, 지원 내용은 스마트 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 구축 지원입니다. 제품 설계, 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해서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을 지원해주고, 고도화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컨소시엄 도입기업도 가능하고요.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는 사업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요. 자, 지원 조건 한번 볼게요. 최대 1억 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2,300개 내고, 고도화는 지원금 차등 지원하는데 500개 내외, 그리고 기초 수준이 있고, 중간 수준 레벨 3 이상이 있습니다. 레벨 3 이상은 최대 1억 5천, 총 사업비 50% 이내 지원해 줍니다. 사업 기간은 최대 6개월, 단 연장 신청을 통해서 최대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2월 18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네. 그리고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 IT SMP LATF ORM 스마트 팩토팜 이렇게 돼 있는데 sm팩트팜.go.kr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사이트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 과제 신청 메뉴 사업 계획서 다운로드 작성 온라인 신청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이거를 SM 플랫폼 이거를 우리 별풍당당님 이렇게 생소한 단어를 참 너무 쉽게 읽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시네요. SM 플랫폼.go.kr 그래서 요 사이트 들어가서 접수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도 진행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거를 우리 한국기술개발협회 전문위원단에게 문의를 주시면 잘 설명해드리고 사업계획서부터 과제 선정이 되는 모든 일련의 일들을 지원해드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출 서류가 이제 사업계획서, 도입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등록 증명원 한 부, 그다음에 도입기업,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안납증명서 한 부, 이렇게 해서 공고, 신청, 요건 검토, 선정, 협약 및 사업 착수, 중간 점검, 최종 감리, 완료 보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휴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유흥 향락업, 숙박업, 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이렇게 지원 제외 대상이고요. 가점 내용 항목당 3점, 최대 5점까지 인정을 해주는데 조선기자재, 유통기업, 광주형 일자리 기업, 쭉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참고로 하셔서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한국기술개발협회 코테라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중소벤처기업부 평가위원 신청 매뉴얼 제가 오늘 요거 좀 정리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다음 주에는 제가 산자부 평가위원 신청 매뉴얼 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린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관리 시스템이 smtech.go.kr smtech
아까 smplatform.go.kr인데 여기는 smtech.go.kr입니다. 자, 평가 신청 매뉴얼 이제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은 이 평가 신청 평가위원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들 좀 평가위원 신청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저도 먼지 때문에 그런지 코가 막 간질간질해요, 지금. 자, 중소기업의 도전을 성공으로 연결하는 R&D 파트너. 아주 이제 이렇게 종합관리 시스템에 이렇게 여기 탁 떠 있습니다. 떠 있고, 여기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처음에는 회원가입하고, 본인 인증하고, 신상정보, 소속 업체 정보 등록하고, 그 다음에 마이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마이페이지로 이동하면 개인정보 관리, 여기에 이제 개인정보 상세 메뉴를 클릭을 해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경력, 학력, 경력, 연구 논문, 저서 이렇게 다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다 작성을 하고 평가위원 신청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연구 논문, 저서 특허 이런 거 있으면 이제 특허도 넣을 수 있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다 여기에 좀 상세하게 기존에 본인들이 했던 경력 사항들을 잘 작성을 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겸임 활동 이런 것들도, 그리고 학력은 있는 대로 작성해주면 되고, 여기에 이제 실제로 증빙 자료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연구 논문 관련 자료 이런 것들 다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업로드하고 이거 수정이 다 가능해요. 처음부터 다 작성 못하면 작성하다가 필요한 서류 또 받아서 수정하고 필요한 서류 또 받아서 수정하고 이렇게 수정이 계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정 다 된 거를 평가위원 신청에 신청하기를 탁 눌러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기본 정보, 학력, 평가 능력, 평가 가능 분야, 신청 완료 이렇게 이제 눌러서 진행하게 되면 되는데, 평가위원 신청 정보, 그 다음에 여기 은행 계좌번호까지 다. 그 다음에 여기 과학기술 인증 등록번호 있어요. 요거는 다 받으셔야 됩니다. 요거 과학기술 인증 등록번호를 받아서, 이렇게 신청한 인원이 무려 3,000명에 달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인원이 25,000명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혹시 맞는지 모르겠네요. 25,000명?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합니다. 과학기술 등록번호까지. 그리고 임시 저장하고 아니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모든 부처가 25,000명? 네. 자,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 넘어가서 이제 아까 학력 및 경력 요거 파일 업로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학교, 무슨 공학에 박사학위증 전부 다 이런 거 다 작성을 해서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요. 파일들 다 업로드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 됩니다. 시켜서 올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경력사항 입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 및 저서, 자격증 및 포상 이런 거, 그 다음에 학회 및 협회 활동 이런 것도 다 올리고, 한국기술개발협회, 우리 한국기술개발협회 기업 R&D 지도사 자격증도 올리고 다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계속 추가하고, 여기 지재권 있죠. 이거 우리 선출원 제도를 활용한 전략 특허를 가지고 내 걸로 1개든 2개든 3개든 내놓으면 우리는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략 특허를 활용해서 여기 지재권도 올렸습니다. 올리고,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임시 저장도 할 수 있고 계속 변경할 수 있으니까 겁내지 말고 등록을 계속 하면 됩니다. 등록하고 평가 가능 분야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이었기 때문에 전기, 전자하고 반도체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서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세 가이드, 분류를 선택하고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한 분류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숫자 옆에 선택 후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산업기술 분류의 우선순위가 변경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도체 분과 평가는 아직 언제 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반도체 분과가 아마 기계 분과로 갈지 모르겠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보유 기술 및 핵심 분야 키워드,
이렇게 3가지 이상 입력하는 건데, 뭐 5가지 다 작성하면 되죠. 뭐 보유하고 있는. 저는 이제 반도체 쪽 경력 10년이 있어서 그쪽을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청 완료해가지고 신청하기 탁 누르면 제가 두 번째 선정이 됐는데, 첫 번째는 앞에 있던 그런 자료들을 업로드를 거의 안 했어요. 잘 몰라가지고. 모르고 그냥 내 내용만 작성을 하고 신청하기 딱 보냈더니 그쪽에서 반려 공문이 날라와서 요런 거 추가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메일이 와요. 메일이 와서 그때 이제 제가 신청하기를 다시 신청을 해서 눌렀습니다. 아, 기계 소재 분과에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하여튼 뭐 아직 교육도 못 받았습니다. 교육을 한 얘기가 아직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기 눌러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해가지고 하면 촥 해가지고 되는데, 이거를 신청 포기도 있어요. 신청 포기도. 평가위원 상태가 승인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신청 포기 버튼을 이용해서 신청 포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뭐하러 신청 포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신청 완료되었습니다. 딱 하고 확인하기 누르고 우리가 평가위원 신청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평가위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신청 포기, 신체 포기 신청을 다들 하셔서 우리 협회장님 바람대로 100명의 평가위원이 우리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아니네. 하나 더 남았네요. 신청 포기. 예, 이거는 포기니까 다음 테마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자, 별풍선 14개. 자, 저거 굉장히 쉬워요. 저 앞에 말씀드렸던 굉장히 쉬우니까 그렇게 꼭 좀 신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금주의 탑5. 부산광역시 가볼 만한 곳 5. 제가 여행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번 주부터 한 달 정도는 우리나라에 가볼 만한 곳, 5, 그러니까 각 도별로, 이제 부산광역시니까 예를 들면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뭐 이렇게 각 도마다 가볼 만한 곳 5곳을 선정을 해서, 계속 안내를 해드릴게요. 금제탑 5, 부산광역시 가볼 만한 곳, 아마 우리 별풍당당님 고향이 부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해운대 해수욕장. 참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가봤던 것 같고요. 부산 아이가 부산 아이가 부산이야가 맞아요. 네, 그래서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해운대 해수욕장 갔는데 와, 참 너무 좋더라고요. 넓은 백사장과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랑하고 있으며 얕은 수심과 잔잔한 물결로 해수욕장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요즘은 저 배경 그림 보시다시피 건물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부산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곳이 해운대 해수욕장이라고 할 만큼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이며 해마다 여름철 피서객의 규모를 가늠하는 척도로 이용될 만큼 국내 최대 인파가 몰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수영장 이제 우리 남녀노소 이제 남자들은 이제 여자 꼬시러 간다고 하죠, 그죠? 저거 다 중국 자본? 저거 다 중국 자본? 네. 특히 해안선 주변에 크고 작은 빌딩들과 고급 호텔들이 우뚝 솟아 있어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의 해수욕장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여름 휴가철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젊은 열기로 붐비고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까대기 친다. 맞아요. 까대기 치러 많이 갔어요, 저도. 그리고 저게 중국 자본뿐만이 아니고 아마 일본 자본도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일본 한참 지진 나고 막 이럴 때 부산 쪽에 많이 사놓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중국 자본, 일본 자본 뭐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 1급 해수욕장답게 주변에 1급 호텔을 비롯한 숙박, 오락시설 및 유흥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는 부산 해운대. 여기는 그래도 부산 가면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한 5번은 갔다 온 것 같은데 우리 애하고 우리 집사람이 아직 부산을 못 가봤답니다. 그래서 부산 여행도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탑2. 부산 삼락생태공원. 인생샷 명소를 찾고 계신다면 부산의 삼락생태공원 만한 곳이 없다고 하네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장소. 출사 명소로도 유명할 정도로 삼락생태공원은 아름다운 조경을 가지고 있어 웨딩 촬영이나 우정 촬영의 명소로 많이 이용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정 촬영이 뭔지 몰랐는데 요즘 학생들이 우정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저 30년 전에는 없었대요. 예. 그러고 보면 별풍당당님도 학년이 좀 높아지신 것 같아요. 자, 노란 누드베이카 들판으로도 유명하지만 이외에도 생태습지와 산책로, 자전거도로, 야생화 단지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여유로운 여행 추억을 남기기에도 좋다고 합니다. 여기 저 배경 하늘, 와,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멋있네요. 네. 자, 탑3. 드라마 드림의 촬영지이기도 한 기장 죽성 성당은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퉁의 국밥집 할 때 기장에도 유퉁의 국밥집이 있었어요. 네, 기장. 그래서 거기 기장에서 멸치회 먹었네요. 멸치회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었습니다. 그때. 마치 기장하면 미역과 안 하고 멸치회도 먹었어요. 저는 미역과 안 하고 기장하면 미역과 안 하고 그럽니다. 우리 별풍당당님 부산 하니까 그냥 막 아는 거 다 튀어나옵니다. 이제. 자, 마치 해를 연상시키는 풍경의 웨딩 촬영 장소로 많이 이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성 성당이 자리하고 있는 죽성 마을 곳곳에는 가구마다 소박한 벽화들이 그려져 있어서 소소한 재미를 더한다고 하네요. 낮은 낮대로 아름답고 밤에는 환한 불빛을 밝혀 아름다운 이곳. 부산 여행 코스 중 하나로 선택하신다면 더없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멸치는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쪽대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먹습니까? 궁금하네요. 네, 저는 그거 부산에서 안 살아봐서. 하여튼 이렇게 바다를 보면 뭔가 마음이 빵 트이고 너무 좋아요. 자, 탑4 부산 더베이 101층 이건 101은 더베이 101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부산의 야경 명소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를 못 가봤습니다. 아직. 제가 유통교과수 할 때가 29살 거의 한 22년 23년 전이니까 이런 건물들이 아예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도 부산을 안 가보고 회사 다닐 때 부산을 한번 갔는데 이런 부산 풍경을 구경한 게 아니고 기업 컨설팅 해주러 가가지고 계약하고 바로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이런 거 보지를 못했습니다. 부산하면 용두산 공원 있습니까? 제가 용두산 공원 오늘 안 뽑아왔습니다. 다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민국의 마천루라 불리는 마천루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름다운 마린시티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죠. 101층이죠, 그죠? 특히 여름에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별처럼 쏟아질 듯한 야경을 바라보며 시원한 맥주를 마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다양한 식당과 펍에서 특별한 여름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 야경을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제가 이제 홍콩 야경은 와 대단합니다. 아주 저 건물의 불빛들을 계속 밝히면서 야경이 거기서 움직이는데 홍콩 야경은 정말 멋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여기 더베이 101은 과연 그렇게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야경이 별처럼 쏟아질 듯한 야경이라고 하네요. 더베이 101은 이미 많은 사진작가들에게 야경 명소로 정평이 났을 정도로 밤에 더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부산에 방문한다면 사람이 많더라도 한 번쯤은 이 야경을 두 눈에 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탑5. 여기도 가보고 싶어요. 부산에 위치한 해동용궁사는
다양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부산의 명소입니다. 한 가지는 반드시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주는 염엄한 곳이라는 것. 또 한 가지는 바다와 가장 가까운 사찰이라는 점이죠.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명분에 맞게 곳곳에 등남불이라든지 소원을 전해주는 우체통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가장 가깝다는 것은 위 사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에 19년 살았어도 5군데 중 한 군데밖에 못 가봤음. 헐. 요번 기회에 한번 다녀오시죠. 부산에 한 달 동안 교육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런 데를 못 가신 거예요. 그죠? 참,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여유 없이 막 쫓기고 사는 것 같네요. 우리가 삶이. 좀 그러네요. 그죠? 별풍당당님. 저거는 부산의 참모습이 아니야? 참모습이 아니면 뭔데요? 어쨌든 부산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네. 그래도 저는 가보고 싶네요. 어쨌든. 그래서 국제시장 자갈치 남포동, 그게 국제시장인 탑 6에 있습니다. 탑 6, 탑 7 자갈치 남포동. 제가 국제시장 자갈치 남포동 송도 삼복도로 다 가봤어요. 근데 이 5곳은 못 가본 곳이에요. 아까 기장은 가봤는데 5곳은 못 가봤고, 지금 국제시장 자갈치 남포동 송도 삼복도로는 제가 다 가봤습니다. 자, 찰랑이는 파도와 파도 소리 그리고 바다 내음이 어우러진 아주 환상적인 풍경을 가진 곳입니다. 일단 저 바다에 저렇게 절을 이쁘게 지었다는 것만 해도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수 있는 장소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쯤은 어쨌든 방문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풍경입니다. 그림만 봐도 뭐 너무 아름답고 이쁘네요. 지금 국제시장 자갈치 남포동 송도 삼복도로, 여기도 다녀오시면 됩니다. 1박 2일로 가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우리나라도 이 각 광역시를 한 바퀴 돌려면 2박 3일은 가줘야 좀 자세히 좀 보고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금주의 탑5 부산광역시 가볼 만한 곳 5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2019년도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 3차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교육을 광고하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죠. 오늘은 뭘 짚을까요? 정책자금 송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정책자금 송, 이제는 다들 깃딱지에 앉을 정도로 별풍당당님 별풍선 대박 났습니다. 한 번에 28개.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닭다리 잡고 뜯어 했더니 닭다리 잡지 말고 봉황새 다리 잡으랍니다. 우리 조수천 의원이. 그래서 앞으로는 봉황새 다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감사의 의미로 옷이 빼츠메, 옷이 막 팔이 낑기네요 지금. 감사합니다. 자, 정책자금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자금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삼태기로 퍼드립니다. 에루와 둥실 두둥실 말 잘 듣는 기업에게 자금을 듬뿍 전해주고 잘 따라오는 기업에게 더 많은 자금을 전해주죠. 에루와 둥실 정실미 두리두리 둥실 코테라 아싸 정실미 코테라. 여기와 인연이 되면 여러분들 기업이 성장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광고. 자, 2019년도 제3차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교육. 교육기간 2019년 3월 11일부터 4월 5일까지. 자, 자리가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신청하셔서 교육을 받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금일부터 2019년 3월 8일 다음 주, 요번 주 금요일까지네. 요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 받으니까 빨리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리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자, 들어와. 자, 그리고 2019년 4월 9일 날 기업 R&D 지도사 자격검정 시험이 있습니다. 19년 4월 11일 실기, 4월 9일 필기. 네, 이렇게 있고요. 요번 주하고 지난주에 우리 허 회장님이 정말 힘드셨어요. 그 과제 검수하시느라고, 우리 전문위원단하고 검수하시느라고 엄청 힘들었는데, 요번 주하고 지난주까지 해서 과제가, 1차 과제가 다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그런 업무를 해주는 게 우리 기업 R&D 지도사입니다. 자, 기업 R&D 지도사 실무자 양성교육,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교육, 기업 R&D 지도사가 R&D 전문가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R&D 컨설팅, 기획, 지원, 강사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고, 이 기업 R&D 지도사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월 1000, 월 2000, 월 3000, 억까지 벌 수 있는 그런 지도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꾸준히 지금 매출 상승을 하고 있고 수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금주의 브레인 샤워. 자, 10년간 바텐더, 요리사, 페인트공 등 온갖 일을 다 했지만 꿈은 배우 단 하나였다.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 하나로 오디션을 보러 다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횟수는 무려 800회 이상, 800회 탈락. 그리고 오디션에선 너무 평범하다는 이유로 800번을 탈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운명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케네스 로너건의 희곡 This is our youth 에서 길거리 페인을 혼신의 연기로 표현했고,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세상의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나 했던 그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뇌종양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병. 10시간의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 끝에 왼쪽 귀의 청력을 잃고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배우들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안면마비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재활 끝에 안면 근육을 움직이는데 성공.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당당히 배우로 재기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는 할리우드의 스타로 전 세계에 주목받는 마크 러팔러. 얼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한국에서 영화 헐크, 어벤져스, 비긴 어게인 등으로 얼굴이 알려진 그는 오직 노력과 끈기로 배우라는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당신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을 했습니까? 좌절을 겪을 때마다 일어서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절망은 절망을 부르고 희망은 희망을 부릅니다. 노력의 끝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Don't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의 브레인 샤워였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팬님들, 오늘 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우리 별풍선 또 마구마구 쏟아주셨네요. 포기가 아니고 포기하지 맙니다. 자, 포기는 배추 절일 때나 쓰는 포기고요. 신체 포기. 하여튼 자, 우리 위원님들, 팬님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하고 끈기와 열정으로 노력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라고 끈기와 노력과 열정, 그 열정을 모두 받을 수 있게끔 온 우주의 길을 모아, 모아서 팍팍!